예, 저번에 그 제가 총을 소개하면서 어, 이번 시간에 대한 약속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잠시 틈이 나서 여러분 이제 어, DCF 어나리시스가 뭔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 보시지는 않아요. 근데 관심 있으신 분은 지속적으로 오시는 것 같은데 뭐 이번 몇 가지 질문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 한국에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을 좀 이렇게 답변이 가능한 수가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조금 바꿨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차고들이 있죠. 뭐 저희 집만 특별히 있는 건 아니지만 차고가 있어요. 그래서 저 차고에서 제가 뭐 어떤 그 프로젝트를 하는데 잠시 시간을 냈습니다. 영어로 이제 DCF 어나리시스에 대해서 그럼 DCF 어나리시스가 무엇이며 왜 하는지 또 그걸 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영어로 D가 discounted, C가 cash이고 F가 flow예요. discount cash flow. 그럼 디스카운트 캐시 플로가 무엇이냐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거는 이제 프라이빗 에퀴티를 여러분들이 종사하시든 아니면 퍼블릭에 들어가 있든 뭐 헤지 펀드를 하시든 어떤 회사의 자산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위한 가장 기본적인 몇 개 중에 하나예요. 저희같이 이제 주로 이제 폴폴리오를 이렇게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이제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말은 대차 대조표가 있고, 그래서 그게 뭐 폴리 컴퍼니든 개인 회사든 상관없이 이제 얼마를 벌고 얼마가 나가고 이런 거에 대한 뭐 대차 대조표. 여기서는 이제 주로 이제 3대 그 파이낸셜 리저트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컴 스테이트먼트. 제가 한국말로는 제가 배우기를 제가 어릴 때부터 영어로만 배워서 여러분들이 책에서 들으십시오. 제가 한국말로는 모르겠어요. 대차 대조표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게 밸런스시트일 거예요. 인컴 스테이트먼트,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밸런스, 그다음에 캐시 플로우.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펀더멘털 어널리시스 하는데 필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거예요. 인컴 스테이트먼트 중에 이제 레브뉴가 있습니까? 매출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매출에서 이 매출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걸 빼고 이제 프로핏이 나옵니다. 이익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하기 전에 뭐 장비도 구입을 하고 뭐 그다음에 그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도 해야 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영어로 해서 아모니제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100만 불짜리 기계를 딱 사게 되면은 기계 가격이 매년 이게 감가상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amortization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 걸 해서 그걸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빠지는 것이 그게 에비타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텍스예요. 이게 법인세가 미국은 35%에서 21%로 현격하게 줄였어요. 그래서 캐시파고 많아졌어요. 기업들이. 근데 한국은 아직도 30%대죠 아직.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인컴 스테이트먼트 상에서 순수익이 발생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난 5년 내지 3년 동안에 그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분석을 한 다음에 회사의 흐름, 여러 가지 그 매출의 방향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는 거죠. 예, 죄송합니다. 이게 꺼지는 줄 알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쭉 그냥 리니어하게 가겠습니다. 뭐 편집은 제가 안 하니까요.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미래에 대한 5년 정도의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합니다. 저희가 그거를 이제 인컴 스테이트먼트에 나와 있는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미래를 예측을 합니다. 이거는 뭐 어디나 거의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해요. 물론 이제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만 특히 이제 라지캡 회사 같은 경우는 그게 크게 아주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단 뭐 조건적으로 다야 될 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약회사라든지 이런 뭐 기술사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좀 한계가 있긴 해요. 하지만 그 어떤 매출 발생하는 어떤 빈도나 그 다음에 어떤 발생할 수 있는 성격들이 좀씩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미국의 500대 기업은 뭐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네, 그런 걸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보면은 이제 밸런스시트이 나오죠. 밸런스시트라는 거는 지금 총 내가 에셋이 얼마고 뭐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개인 같으면 뭐 땅도 있고 집도 있고 뭐 부동산도 있고 뭐 차도 있고 이런 거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에셋인 거죠. 근데 이 에셋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빌리는 것도 있을 거고 어음을 찍는 것도 있을 거고 기업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셋이 뭐 현금도 에셋이고요. 그거는 이제 tangible, 그러니까 short-term asset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캐시와 같은 CD를 사놨다든지 뭐 이런 거는 현금입니다. 그런 것들 이제 에셋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크게 나눠서 이제 어음을 진짜 발행하지 않습니까? 기업의 어음은 이제 반드가 되는 거죠. 반드를 찍어내서 돈은 들어왔지만 그거는 에셋으로 자지만 그거에 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연 이자가 있고 그거를 유지하고 하는 데는 또 인건비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비용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비용들 expense 같은 그러니까 liability가 있겠죠. 발생을 하겠죠. 그다음에 주식도 일반주를 찍어냈는데도 거기에 대한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 이제 liability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에셋과 라이빌리티와 이게 총을 하게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에셋이 많으면은 이 스탁 홀더스 에퀴티가 좀 많아지겠죠. 또 에셋보다 라이빌리티가 많으면은 스탁 홀더스 라이빌리티는 스탁 홀더스 에퀴티는 적어지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를 지난 과거에 이 스탁 홀더스 에퀴티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굉장히 중요한 숫자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가 추적해서 저희가 폴폴을 구성할 때 굉장히 이제 그런 자료들에 대한 분석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 나와 있는 자료, 그 다음에 이 에셋 밸런스시트에서 나온 자료를 취합해서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고 예측을 했을 경우는 과거에 어떤 식으로 이 레브누가 그로스 레이시오 얼마인지 그 다음에 에셋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에 대한 방향성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나름대로 어떤 수학적인 어떤 공식을 이용해서 예측하는 그 그로스 레이스를 저희가 취합을 한 다음에 그 기본적인 공식을 가지고 1년에 얘네들은 과거에 7% 정도 성장을 했으니까 약간 보수적으로 이런 비즈니스 관계가 있으니까 6.5% 내지 5% 정도의 그로스 레이스를 잡은 것이 컨서베티브하게 되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 기준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현재 가치화하는 겁니다. 내 주머니의 일불이랑 1년 있다가 들어올 일불은 어떤 것이 커요. 내 주머니에 있는 일불이 큽니다. 1년이 왜냐하면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게 자산도 내가 없는 자산이 불려지잖아요. 내가 지금 1불짜리도 여러 가지 어떤 리스크 프리 웨이트이 있기 때문에 이 리스크 프리 웨이트는 뭐 트레저리 웨이트이 되겠죠. 그거에다가 그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죠.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취합을 해서 만들어져서 궁극적으로는 이 회사가 이 비즈니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년에
얼마나 많은 뭐라고 그러죠? 그 비용을 발생하고 있는가. 그 비용이라는 얘기는 아프레이션에 운영하는 자산의 비용이 아니라 그 금융적인 비용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뭐 본드라든지 스탁을 발행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가지고 저희가 전격적으로 그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정합니다. 디스카운트 레이트. 그러니까 이 에셋과 라이빌리티, 그다음 이 인컴, 그 레버누와 그 프로핏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비즈니스를 유지하기 위한 금융적인 비용이 나와요. 그거가 WAC이라고 합니다.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그죠? 찾아보십시오. 그거를 저희가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삼성이 레브뉴가 나오고 뭐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네,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인컴 스테이트먼을 보면 레브뉴를 나오고 그 다음에 코스트가 얼마나 발생되고 그럼 텍스를 얼마 내고 순수익은 얼마 내고 이런 게 다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그건 퍼블릭 인포메이션이니까 10K에 나오는 그 자료에서를 보고 또 밸런스상에 나와 있는 에셋이라든지 에셋의 변화, 라이빌리티의 변화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금융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본드를 얼마나 더 찍는지 덜 찍는지 본드와 이 어떤 그 스탁과의 몇 프로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그리고 본드에 찍어내는 총량이 있어요. 얼마, 뭐서 1조다. 근데 캐시가 가지고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2조다. 그러면 이 빚이잖아요. 어차피 반드는 빚이기 때문에 이 뎃을 제하고 이 캐시를 보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두서없이 얘기하는 것 같아도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정보를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봐야 됩니다. 기본적인 컨셉만 이해하십시오.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테크닉을 얘기하고 여러분들 지금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뭐 제가 한 20년 이상 하니까 대충 이제 자주 많이 했으니까 이게 이제 경력이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이렇게 쉽게 설명이 되는데 여러분들 직접 하시려면 그게 아마 인터넷 찾아보고 나와도 거의 불가능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컨셉만 이해하십시오. 그 WAC이라는 게 나오게 되면은 그 WAC을 그 미래 가치, future value라고 그래요. 이 future value만 설명하는데도 이게 좀 3박 4일 이상 걸려요. 사실 그거도 뭐 이해하는데 그 future value를 현재 value, PV입니다. present value로 바꾸는데 그걸 future value에서 현재 present value로 바꾸기 위한 discount rate이 WAC입니다. WAC이에요. 그러면은 future value가 예를 들어서 지난 뭐 내가 2019년 지금 1월 달인데 2020년 1월 달에 future value가 예를 들어서 100만 불이다. 그러면 그거를 WAC이라는 레이트를 이용해서 현재 가치하면 100만 불 이하로 나옵니다. 그죠? 그 WAC에 대한 어떤 레이트이 크면 클수록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더 많이 되겠죠. 그만큼 그 비즈니스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회사가 빚이 많고 운영하는 어떤 금융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수록 그 비즈니스는 좋지가 않은 비즈니스입니다. 디스카운트 레이저 많이 시키니까요. 그래서 회사를 팔 때 특히 프라이빗 에퀴티나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를 할 때도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많이 하면 많을수록 리스크가 큰 비즈니스예요. 이해를 하실지만 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현재 가치화한 것이 그 회사의 밸류가 되는 거죠. 그죠? 그 회사의 어떤 엔터프라이즈 밸류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용합니다. 그게 지금 현재의 프레젠트 밸류입니다. 프레젠트 밸류의 그 어떤 수학적인 공식은 시그마, 그죠? 시그마는 전체적인 1년 시그마에 만약에 n이 t가 5예요. 5년, 보통 일반적으로 5년을 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2019년이니까 20, 21, 22, 23, 24, 24년까지만 봐도 돼요. 그 이유는
터미널 밸류를 다시 저희가 구합니다. 터미널 밸류 얘기 또 한 2박 3일 걸리니까 그거는 뭐 컨셉만 이해하시고 찾아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해서 t가 5로 쳐요. 그러면 n이 지금 그때 상황의 밸류가 되겠죠. 각 해 20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이렇게 밸류가 되겠죠. 나누기, 그죠? 가로 열고 1 플러스 웩에다가 몇 승이 돼요? 응? 그죠? t-1이 되겠죠. 그죠? t-1. 그게 현재 가치의 present value, 이 회사의 corporate 가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거를 못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스탁이나 이런 업종에 오래 있기 힘듭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수학적인 공식을 이해하셔야 된다 지금.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현재 가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웩을 이용해서.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카운팅을 이해를 못하면은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어카운트 리시브블이 있고 어카운트 페이어블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카운트 리시브블이 뭡니까? 내가 받아야 될 돈을 아직 못 받고 있는 상황이죠. 설명하자면은. 그죠? 근데 얼마를 외상으로 나가 있는 돈이나 이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삼실 같은 경우는 내가 물건을 딜리버를 했는데 바로 캐시를 주지 않잖아요. 30일 있다가 60일 있다가 90일짜리 어음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여기로 이제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내가 못 받은 돈이 되는 거죠. 그게 어카운팅에서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어카운트 페이어블은 뭐예요? 내가 줘야 될 돈이에요. 내가 물건을 만들려고 파트, 부속을 내가 구입을 했는데 내가 당장 돈을 주지 않잖아요. 근데 그 돈은 지금 현재 캐시 있는 상황이거든요. 페이를 하려면은. 그럼 나한테 그 밸류에이션, 회사의 어떤 가치를 평가할 때 이거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가고 있으니까 이런 어카운팅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적인 선의 거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계속 나오나? 오케이. 그렇죠. 말이 너무 길어지는데. 그거를 해서 이제 현재 가치가 나왔어요. 기업의 가치가 딱 나오는 거. 5년 딱 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터미널 밸류라는 거는 2탄에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터미널 밸류는 그러니까 퓨처 밸류가 날짜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 어떤 밸류에 대한 매해의 웩이 급속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올해 그거를 다 계산할 수가 없이 그 5년 이후에 있었던 그 중심으로 하는 밸류에서 그 터미널 밸류를 계산을 하는데 그 방법은 또 따로 있어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는 거라고. 이 터미널 밸류랑 지금 프레젠트 밸류랑 합쳐서 그 토탈 밸류가 나오는 거죠. 자, 그 토탈 밸류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가 있나? 여러분들이 흔히 지금 삼성이 얼마죠? 내가 삼성은 투자를 안 하니까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뭐 삼성이 아니면 이제 애플로 가죠. 애플이 그래서 170불이란 말이죠. 그죠? 그럼 현재 가치에 있어서 지금 이 주가가 170불이 이게 오버밸류나 언더밸류나 이걸 알기 위해서 이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토탈 밸류가 나왔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시 잘 들으세요. 터미널 그러니까 프레젠트 밸류, 그러니까 퓨처 밸류를 딱딱딱딱 계산을 해가지고 수학적으로 제가 나왔죠. 그게 거의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차이 날 수도 있어요. 더 차이 날 때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그게 어떤 레퍼런스 포인트가 그게 되는 거고, 터미널 밸류를 합칩니다. 그러면 이제 토탈 밸류가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어마운트가 회사의 밸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의 밸류가 뭐 1억 불이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아웃스탠딩 스탁이 있잖아요. 카먼 스탁. 그죠? 카먼 스탁이 있어요. 근데 이 카먼 스탁에서만 기업이 발행하는 게 아니라, 그죠? 뭐, 이 프로퍼 스탁, 우선주도 발행을 하고, 그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넣어야 돼요. 이 계산에. 그죠? 그러면은 그 토탈 아웃스탠딩 스탁이 나오죠? 거기는 나누는 거예요. 그죠? 쉽게 설명하자면은. 그럼 토탈 밸류에다가 이 카몬 스탁을 나누게 되면은 이 적당한 가격에, 지금 현재 적당한 가격의 주가가 나옵니다. 이 주가가 지금 현재 주가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높거나, 그죠? 터무니없이 낮거나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는 뭐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그걸가 기본으로 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판단한다. 이 스탁은 이 정도 가치가 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더 높게 더 낮게 나오겠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삼성하고 이래서 구글이랑 애플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밸류를 계산할 때 삼성이 제일 낮아요. 항상 밸류에이션이 스탁 프라이스에 비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뭐 이거 다 했을 때 삼성이 항상 밸류 잘 못 받아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이 미국 회사다. 그러면 애플은 삼성에 비해서 3배의 가치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다 이제 어카운팅 상으로 볼 때, 저희가 할 때. 구글은 10배예요. 이건 오버밸류 됐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그래서 삼성이 한국 회사가 아니라 뭐 그래서 미국 회사 같으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애플과 이 구글 사이의 어떤 밸류에이션, 즉 스탁 프라이스가 3배 이상 높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뭐 여러 가지 뭐 지정학적인 위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정부와의 관계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밸류를 참 삼성이 그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 투자를 많이 하는 데 비해서 굉장히 밸류에이션은 심지어는 애플보다 3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죠? 네. 이거를 뭐 도표상으로 설명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뭐 머리 아파서 못 봐요. 제 얼굴을 보는 게 낫지 아예. 그 뭐 엑셀 워크시트에다가 뭐 하면은 여러분들 아마 한 5분 보다가 아마 그만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 마음이 조금 제가 안 좋은 게 하나 있는데, 이분을 제가 소개를 해줄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게 본인도 자존심도 있고 또 프라이버시도 있어서 이분하고 내가 그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여러 가지 이분의 가지고 있는 젊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젊은 사람이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지만 큰 어떤 지금 성공을 못한 군 간부 출신의 선물 트레이더를 했던 그런 분이에요. 지금 시간대가 아마 전화를 드리면은 한이준 씨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한국에 계신 20, 30대 뭐 40대 여러분 진짜 저는 제가 볼 때는 저보다 훨씬 더 뭐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들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지 지금 시점이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금융에 대한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그런 어떤 채용에 관한 어떤 제한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인재들이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선진국과 후진국, 중진국의 차이. 이게 지금 뭐 국민소득이 1인당 3만 불 시대지만 이게 5만 불이 올라가려면은 뭐겠냐? 딱 두 가지예요. 도덕성과 이 금융이거든요. 예, 금융. 지하 자산이, 지하 자본의 경제가 30%가 나는 나라예요. 한국이 아직도. 이 제도권으로 들어오지 않은 게, 미국도 이 지하 경제가 있거든요. 근데 1%, 2%예요. 그래도 엄청 한국보다 크지만 제도권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돈이. 그러면 이제 도덕성이나 이런 거 하면 또 정치적으로 연결돼서 제가 좀 안 되는데. 금융이 안 돼. 나라는 조금 안 돼. 다 금융으로 먹고 살잖아요. 얘를 누굽니까? 싱가포르. 예? 선진국, 우리보다 선진국이잖아요. 그 나라 몇 배만 안 되는데 우리보다 훨씬 많은 뭘 생산하는 게 뭐 있어? 다 금융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걔네들. 이스라엘. 다 금융이에요, 걔네들. 몰라서 그렇지. 금융입니다. 또 어디야, 또 영국 놈들. 영국 놈들 뭐 만들어요? 차도 제대로 잘 못 만드는데. 한국은 저 현대, 기아, 삼성 다 차 만들 줄 알잖아요. 금융이에요. 왜 지금 메이가 뭐, 야, 우리 EU를 빠지냐, 안 빠지냐. 이 잔머리 굴리는 것들이라고, 보니까. 빠지면은 손해볼 게 있거든요, 분명히. 금융정책이 바뀔 거 아닙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서, 아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영국을 경유해서 못 가니까, 빠지면은 얼마나 손해보는지. 일단 빠지면 좋은 게, 일단 외국인들과 이상한 무슬림들은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받을 필요 없고. 근데 EU에다가 회비 안 내겠죠? 얼마입니까? 5억 불인가? 안 내겠죠? 그런 건 좋아요. 근데 얘네는 그냥 내가 볼 땐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예요. 예? 한국은 금융밖에 답이 없습니다. 예, 답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쓸데없는 얘기를 한 것 같고, 여러분들 이분, 전화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시간을 되실지 모르겠는데, 예, 이준환님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데이비드 리입니다. 지금 제 저 성함이 영어로 돼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전한님이세요? 이준입니다. 한이준. 죄송합니다. 한이준. 예, 한이준 좀 지금 유튜브를 제가 찍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예. 근데 제가, 시청자 여러분하고 얘기를 못했어요. 너무 개인적인 얘기라. 예. 또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래가지고, 우선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의 진심이 통한 것 같아요. 좀 답답한 마음을. 그래서, 우리 한이주님이 지금 어떤 꿈이 있고, 그 꿈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잠깐 말씀을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제가 나름대로 경험을 쉐어하는 거로, 제가 현인도 아니고 그냥 미국에서 사는 한 소시민으로서 같은 이제 제가 그 업계에 있으니까 노하우 같은 거는 들 수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도 아니고, 하지만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노력이라는 거는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보면 되죠. 예, 제가 대신 이분 말씀이 이렇게 군에서 오래 계셨어요. 포병이 주셨죠? 포병 하사관인가요? 네, 썰전, 상사네, 그죠? 중사. 그럼 굉장히 표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어떤, 우리가, 남북 대치 상황에 있어서 전문적인, 우리 어떻게 보면은, 전투 중요 요원인데,
저는 이제 군사 분야에도 관심이 많으니까 한국에 이제 외국에 살다 보면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한국에 보면은. 근데 뭐 나오셔가지고 이제 금융회사에 또 취직을 하셨고, 그죠? 그러시다가 여러 번 그 남아 그 대장부가 태어나가지고 한번 크게 한번 성공해 보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많은 노력을 했고 심지어는 주위에 같이 일하시다가 자살도 하고 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심장마비로 젊으신 분일 텐데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이게 개인의 어떤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만큼의 어떤 노력과 열정이 있었으면은 그거에 한 반의 반만 하더라도 미국 같으면은 전혀 사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걸어왔던 길이랑 우리 한중사님이 걸어왔던 길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저를 뭐 제가 조언하는 입장은 못 되겠지만 제가 감히 만약에 그 상황이었으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지금 써주신 그 여러 가지 얘기를 다 여러분과 뭐 공개적으로 공개는 할 수는 없지만 많은 노력을 하신 분 같아요. 근데 하나 물론 이제 나름대로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만 제가 이제 역사책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태인이 좀 또 투자나 이런 데서 지혜롭잖아요. 유태인들이 지혜서라는 게 있습니다. 투자 금융에 있어 지혜서가 있어요. 옛날에 본 영어 책으로 본 게 있는데 기억은 안 나지만 거기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척박한 그 이스라엘 땅에 그러니까 기원전 얘기예요. 기원전 6, 7세기니까 거기서 이제 1년 강수량이 10mm, 30mm래요. 그러면 가족하고 양을 먹이려면 그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으려면은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물이 필요한데 이 물을 길어올 때도 없고 강도 없고 그러니까 항아리를 만들어야 돼요. 이 항아리를 만드는데 가족하고 그 다음에 이 양떼를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 뭐 일단 얼마나 되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항아리를 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그리고 지금 예.